생각합니다. 예,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를테면은 수사권, 예, 이거 권한 침해, 검사들의 수사할 권한을 침해했다. 이러면서 이제 공소청으로 가게 될 때 그것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또 브레이크를 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이완규가 제 동기로서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입니다. 정말 검찰주의자라는 게 검찰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최근에 과거에 한동훈 장관 시절에 검수안박에 대한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헌법재판소로 활용할 일이 많은데 점점 더 많아질 건데 거기에 알박기 인사로 이완규를 한 거다. 그러면 이 인사는 한덕수의 인사가 아니고 윤석열이나 그와 관련된 자들의 내심이 작용된 또는 내통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이미 뭐 할 만큼 다 관료를 하신 분이고 연세도 많으신데 이미 파면된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이행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덕수는 왜 이 인사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한덕수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닌가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날 월요일은 한덕수의 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은 한덕수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화요일은 정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거냐 물어보니까 아직은 결정된 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하겠다는 말로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도가 재밌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동아일보 기자가. 대선 출마할 일 있게 되면 내가 알려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트럼프가 한덕수랑 통화할 때 그 트럼프 캠프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전화를 연결하게 된 거고 받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당신 출마할 거야? 이걸 물어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날 한덕수의 날 때 바로 이제 그 트럼프와 통화하고 그다음에 또 마흔역 임명하고 또 2+1+2로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하고 이런 게 다 일련의 과정이 자기가 대통령이라 된 듯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놀이를 좀 빠진 거죠. 이 정부는 대행만 되면 이 대자가 큰 대자로 생각하나 봐요. 대행은 대신할 대자잖아요. 대자인데. 최상목 대행도 대통령 놀이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도 대행이 되더니 또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단단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착각은 자유다. 대통령 대행의 대자가 대통령의 대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게 이제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안 소송 가서 다퉈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가처분이라는 게 본안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이 되면 일단 스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안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명이 멈추는 거죠. 지명 행위가. 한덕수의 지명 행위가 멈추고 그러면 통상 본안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 소송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뭐 탄핵처럼 6개월 180일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가처분은 신속히 한다는 이런 요구가 있지만 본안 소송은 심리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2달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완규가 제대로 임명이 될지 지명은 됐지만 임명까지 갈지는 불투명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비책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 다시 살아 돌아올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완규. 저는 막을 수 있을 주장을 했지만 이완규는 임명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하고 또 막 가처분 제가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 상식으로 봐도 가처분 인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계에서도 학계에서도 모두가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50일짜리 권한대행이 6년짜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상상이나 돼요. 그것도 2명이나. 그렇죠. 그건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헌법을 파괴한
하는 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가처분 인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앞서 이제 이것은 윤석열의 인사다라고 이제 그 분석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의 인사로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그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가능성을 낮춰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헌법적인 내용으로 정부를 공격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알박기. 요거는 윤석열의 실익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어떤 실익이 있는 걸까요? 윤석열은 왜 이완규를 헌재에 넣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윤석열은 보면 이제는 관절 나가면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 재판이 남아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이혼 논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또 헌재로 또 오잖아요. 아, 개인 재판에서 위헌 논란 할 거다. 뭐 지금도 계속 수사권 인지 없니 뭐 하지 않습니까? 이걸 헌재로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헌재를 이용할 필요성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죠. 윤석열 법적으로. 개인 재판을 위해서도. 그런데 의원님, 아마 전 세계에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사범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내란 연장이죠. 이게 계속 내란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은 계속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제3의 사저를 알아보는 동시에 출퇴근 제3의 사저는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제3의 사저는 구치소다. 확실해요.